수열의 극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첫 시간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수열의 극한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상상력이 필요한 단어예요. 자, 상상력이 좀 필요한 단어입니다. 또는 좀 직관력도 좀 필요해요. 상상력 같은 게 좀 필요한 단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앞에서 했던 문제처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3으로 간다. 자, 그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5-an은 어디로 갈 것이냐. 그죠? 이런 얘기들. 그러면 an이 끊임없이 3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5-3으로 접근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5-3으로 수렴하게 되고 값은 2로 수렴하게 된다. 자,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직관만 가지고는 조금 풀기 어려운 형태의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부정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수열의 극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부정형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부정형의 모습은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한 가지 머릿속에 좀 잡아두셔야 되는 것이 이 무한대라는 개념인데요. 이 무한대는 수가 아닙니다. 수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무한대가 수라면 무한대분의 무한대면 무한대 지워지죠. 그래서 이것이 1로 그냥 똑같은 1과 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무한대는 수가 아니고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한대와 이 무한대 중에 누가 더 큰 무한대냐에 따라서 만약에 분모가 더 빨리 커지는 무한대라면 이건 전체적으로 작아지고 있다는 뜻이 되죠. 분자도 커지고 있고 분모도 커지고 있지만 분모가 훨씬 더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작아지고 있는 뜻이 돼요. 또는 분자의 무한대가 분모의 무한대보다 훨씬 더 빠르게 커진다 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큰 수로 커지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또 두 개의 무한대가 같은 형태로 같은 무한대 크기로 커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일정하게 어떤 값으로 간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그냥 상상력만 가지고는 이게 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무한대 중에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따져보는데요. 자, 예를 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2n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n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n이 무한대로 커짐에 따라서 2n도 무한대로 가고 n도 무한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해당돼요. 그렇지만 수식적으로 2n분의 n은 n과 n이 서로 약분될 수 있죠.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것은 2n분의 n이지만 n이 이렇게 지워지면서 이것은 그냥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지만 이것은 2분의 1로 수렴하는 경우가 돼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번에는 2n 플러스 1분의 n이라고 해봅시다. 자, 이것도 무한대고 이것도 무한대로 가는데요. 뒤에 플러스 1이 이쪽 무한대에다 플러스 1을 더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것을 혹자들은 극한에 있어서의 어떤 정글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n 플러스 1이 n이 커짐에 따라 무한대로 가는 건 당연하죠. 그러면 n-1은 어디로 가느냐? 그죠? n 플러스 1이 무한대로 가니까 n-1은 무한대 마이너스 1로 가느냐, 마이너스 2로 가느냐,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뒤에 있는 이런 상수 같은 것들은 n이 커지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n 플러스 1분의 n에서 이 플러스 1은 극한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극한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2n분의 n과 같고요. 결국 2분의 1로 수렴하게 됩니다. 자, 차수가 같을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 것만 보면 돼요. 자,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게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이번에는 여기가 2n 제곱에 2n 제곱에 플러스 n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번엔 여기가 n 제곱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둘 다 무한대로 가는 건 맞습니다. 위아래가 둘 다 무한대로 가요. 그런데 이 앞에는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곱의 무한대는 뒤에 n의 무한대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 n과 마이너스 1은 사실상 분모가 무한대로 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앞에 무한대가 원체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분자에는 이 뒤에 있는 마이너스 1도 분자가 무한대로 가는 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극한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제곱분의 n제곱과 같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n제곱이 지워지면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경우에 위아래 중에서 최고차를 보세요. 최고차의 개수가 만약에 최고차항의 차수가 서로 같다면 이 경우는 수렴이 되고요. 어디로 수렴하느냐 그러면 이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율 2분의 1로 무조건 수렴하게 된다는 거죠. 언제? 위아래 차수가 서로 같을 때, 최고차항의 차수가 서로 같을 때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꼭 같다는 보장은 없죠.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밑에는 1차인데 위에가 뭐 제곱이다, 2차다 이러면 차수를 비교해 보시면 위의 차수가 원체 크기 때문에 분모가 커지는 것보다 분자가 커지는 게 훨씬 더 빨리 커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체적으로 수가 커집니다. 자, 확인해 보고 싶으신다면 위아래를 분모의 최고차에 해당되는 n으로 나눠보세요. 자, 그러면 수식적으로는 변함이 없어요. 2 플러스 여기가 n분의 1이 되고 위에는 n이 됩니다.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n분의 1은 0으로 수렴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분의 n으로 모양을 가게 되고요.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전체적으로는 무한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차수를 비교해서 위에 게 커지면 위에 게 크면 무조건 무한대로 가요. 자, 그럼 반대로 밑에 게 크면 어떻게 될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밑에 게 크다. 여기가 2n제곱에 플러스 1이고 위에가 n이다. 그러면 밑에 분모가 훨씬 커진다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수가 작아진다는 뜻을 갖게 돼요. 근데 이것도 내가 직관으로는 뭐 못 믿겠다.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똑같이 분모의 최고차에 해당되는 n제곱으로 위아래를 나눠줘요. 그러면 여기는 2 플러스 n제곱분의 1이 되고 위에는 n분의 1이 되겠죠. n제곱으로 나눴으니까요, 위아래를. 그러면 수렴하는 형태를 보세요. 분모는 2 플러스 제로 형태가 되고요. 분자가 제로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자, 정리해 보시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에서는요, 차수가 같은 경우도 있고요. 위에가 큰 경우가 있고 밑에가 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차수가 같으면 최고차항의 개수 비율이 곧 극한값이 되고요. 분자 쪽이 크게 되면 이건 무한이 가면 크게 되는 형태가 되고요. 분모 쪽이 크게 되면 무조건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좀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정형은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형을 뜻해요. 자, 이것도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똑같이 커지는 무한대면 당연히 뭐 수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앞에 무한대가 훨씬 더 크다면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게 될 거고요. 뒤에 무한대가 훨씬 더 크다면 이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도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는 좀 보기가 어렵다. 극한을. 자, 이래서 이것도 부정형이라고 불러요. 자,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형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예제인데요. 자,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이 앞에 것도 무한히 커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뒤에 것도 무한히 커집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비슷하게 커져요. 그죠? 이 뒤에 있는 플러스 1이 별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비슷하게 커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수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풀이법으로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면, 분모에 1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유리화를 해요. 그래서 모양 변환을 해보는 거죠. 1이 있다고 생각하고 위에를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으로 두고요. 유리화를 합니다. 그렇다면 분모는 가운데가 플러스인 형태가 될 거예요. 그죠? 루트 n 플러스 1에 플러스 루트 n이 되고 위에는 제곱 빼기 제곱꼴이 되니까 n 플러스 1 마이너스 n이 돼서 이렇게 지워지면서 1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분자는 상수로 고정되어 있고요. 분모는 어쨌든 루트가 있긴 하지만 n이 무한대로 커지면서 전체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0으로 수렴하게 돼요. 자,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도 뭐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은 유리화를 통해서 유리화하는 형태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요.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형태에서 일반적인 풀이법은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분자와 분모를 나눠준다. 분모 분자를 나눈다라는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직관적으로 그나마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차수가 같을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 비율이 답이고 분자가 클 때는 무한대가 되고 분모가 클 때는 0으로 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제 몇 개 풀어보면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극한값을 구하라 했는데,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그죠? 분수꼴이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차수가 같네요. 그냥 2분의 1이 답이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준다 생각하면, 자, 분모의 최고차항이 n이니까 n으로 나눠주면 2 플러스 n분의 3이 되고요. 1 플러스 n분의 1이 돼요. 자, n분의 3과 n분의 1은 둘 다 0으로 수렴하죠. 그래서 전체 극한은 2분의 1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냥 딱 봐서 차수가 같을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 비율이다. 자,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네요. 자, 분모가 2차, 분자도 2차, 차수가 똑같죠? 자, 뒤에 있는 것은 극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것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차수가 똑같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 비율 1분의 3이 답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분모는 2차, 분자는 1차인데, 자, 뒤에 것은 극한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분모가 훨씬 더 빨리 커지죠. n제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분모는 무한히 커지고 있고요. 분자도 무한대로 커지고 있긴 하지만 분모 쪽 무한대가 더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에서는요.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의 극한을 보고 있는데요. 요거 우리 아까 다뤘던 예제네요. 그죠?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은 일반적으로 유리화하는 방법을 쓴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요건 아까 풀었던 예제니까 위에 있는 예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제 유리화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분자가 1이고, 분모가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의 모양이에요. 근데 어쨌든 요런 게 들어있어서 요거의 극한을 알 수가 없으니까, 자, 유리화를 한다 생각해 보시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분모가 요거 가운데 플러스인 걸 곱해주죠? 그러면 여기는 제곱이 벗겨지면서 n제곱 플러스 3n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n제곱이 됩니다. 그죠? 위아래다가 루트 n제곱 플러스 3n에 플러스 n을 곱해줄 거예요. 위아래다가. 그러니까 요건 제곱이 되니까 루트 벗겨지고요. n은 제곱이 되고 가운데 마이너스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위로 그냥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n제곱 플러스 3n이 되고요. 플러스 n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요. 분자가 1이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n제곱 지워지네요. 그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분의 그죠? 루트 n제곱 플러스 3n의 플러스 n의 모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의 형태의 부정형이었지만 이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부정형이 된 거예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도 커지고 분자도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 비율이 답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뭐 안 되면 분모의 최고차로 위아래를 나눠주라 그랬는데, 최고차항의 개수 비율로도 선생님은 답이 보여요. 그렇지만 또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원칙적으로 분모의 최고차에 해당되는 n으로 위아래를 나눠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위아래를 n으로 나누게 되면 분모는 3이 되고요. 루트 속으로는 n제곱이 들어가야 되겠죠. n제곱이 들어가고 여기가 n제곱 플러스 3n이 되고요. 플러스 1이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이쪽에서 정리할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분의 자, 루트 속은 어떻게 되죠? 1 플러스 n분의 3이 되고요. 뒤에가 1이 돼요. n분의 3은 0으로 수렴하고 여기 1이 남죠? 플러스 1이니까 전체는 3분의 2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의 기본적인 풀이법인데요. 요 경우에 선생님은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별표.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가 루트 n제곱 플러스 3n의 마이너스 n의 모양일 때 주로 앞에가 이제 2차식, 1차식일 때 주로 많이 쓰는데요. 요거를 완전 제곱꼴로 생각해 보세요. 루트에 요게 반의 제곱이니까 얼마예요? 뭐가 되죠? 이게 완전 제곱꼴로 보면 2분의 3의 제곱꼴이 되려나? 맞나요? 맞죠? 그죠? 이런 식이 되고 여기 어떤 뭐 적당한 나머지 상수들이 붙을 거예요. 그죠? 이런 형태의 모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알파는 이 앞에 것이 무한의 지금 n의 제곱 형태의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 뒤에 상수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상수를 날리고 생각하면 이 루트와 제곱이 만나서 지워져요. 그래서 앞에가 n 플러스 2분의 3 형태에 뒤에가 n 형태니까 이렇게 지워지면 똑같이 답이 나오는데요. 잠시만요. 이게 그렇죠. 이게 역수였기 때문에 그죠? 이 분모가 2분의 3으로 수렴하니까 전체는 3분의 2로 수렴하게 되겠죠. 그래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방법과 이 방법 두 가지 풀이법이 존재하는데 이 경우는
서술형에서는 좀 쓰기가 좀 버겁죠. 이렇게 쓴다고 틀리진 않아요. 뭐 대학 교재에서는 주로 이렇게도 많이 푸니까. 그렇지만 서술형에서는 원칙적으로 아래쪽을 더 정답으로 볼 거예요. 위에 쪽은 서술형에서는 좀 힘들고요. 뭐 객관식, 오지선다 같은 경우에서나 풀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법도 유효하다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번에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